안녕하십니까. 26페이지고요. 17번 문제입니다. 사업주체 관리.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험장에 딱 가셨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사업주체 관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정말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주체 관리 그러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관리 규약. 처음이니까 이제 초이겠죠. 요 관리 규약 제정안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주체 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잖아요.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징수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요거를 이제 인계를 하게 되는데, 요 인계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 합니다. 입주자 대표에 하는데, 요 인계 시기가 통지하는 때라는 거죠. 통지하는 때. 관리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업자를 선정합니다. 이거 지난번 문제에서 한번 봤어요. 할 수 있다는 거 한다. 언제? 그러니까 요 통지가 없거나 또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 사업주체는 분양 후 최초로 제정되는 관리계약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도 잘 틀릴 수 있어. 워낙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죠? 그러면 제정은 누가 하느냐? 요거 제정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제안인지 제정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 물어볼 때. 두 번째, 사업주체는 당연히 하자 보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려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 뭐 이런 경우 좀 다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관리 방법에 대한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없다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통보해라. 그죠? 요 내용들 이제 옳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되지 아니한 장기선 충당금은 당연히 소유자인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고요. 또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테까지 관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 통지하는 때 예치금 반환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워낙 이제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인데요. 일반적인 관리업자의 선정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자입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찰해야 된다. 방법은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야 되죠. 입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도 해야 돼요. 그죠? 공개. 우리가 여기는 K아파트에 공개를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재선정, 입찰 참가 제한,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거죠. 참가 제한. 그래서 요 내용들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 의탁할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입찰로 해야 합니다. 이건 강행이에요, 강행. 임의 규정이 아니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입찰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1번이 이제 잘못되어 있고 답이 되는 거죠. 2번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4번의 경우는 요 얘기죠. 재선정과 입찰 참가 제한. 그래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또 입찰 참가 제한은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의사표를 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선정했다. 그럼 장기선 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왜 이제 이거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면역을 좀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주택관리 업자 이야기인데, 뭐, 이 기출 문제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주택관리 업자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주택관리업자 이제 영업정지 이렇게 되면서 등록을 아예 말소해야 되는 등록 말소 사유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두 번째는 3 곱하기 2는 12 한 경우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툴이고 두 번째는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일에 3만 원 그죠? 그래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죠. 30일 초과하는 게 아니라 납부는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7일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죠. 그래요. 자, 우선 19번 1번 보시면 이 주택관리업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입주대표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타 관리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 규정이 없다. 그럼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임.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서 12개월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말소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소는 이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영업정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말소한 거 과징금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건 그냥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고 영업정지만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정지 가름하여 그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죠. 자, 그 다음 배치된 주택관리업자는 15일 이내, 이거 한번 살펴보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는 이제 이게 있어요. 2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자본금이 2억 이상 있어야 되고요. 한번 말소되면 2년 이내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로 하게 되면 2년 이하 지금 2천만 원 벌금을 받게 돼요. 이제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5번 보시면 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면 2년 이내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3년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등록 기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2번 보시면 양수기 그냥 관리 기구에서 그냥 양수기만 있으면 되는데 주택관리업자는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마력 이상의 양수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5마력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이야기죠. 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 자, 거기 이제 21번 문제에 인수인계 보시면 요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인수인계 서류는 머리 글자로 정의합니다. 5개. 그래서 설계도서, 장비내역, 안전관리계획, 장기선 계획, 관리비, 사용료, 이에 관련된 회계관계 서류. 그죠? 세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네 번째,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다섯 번째,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게 이제 인수인계 서류예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그냥 단편적인 문제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 이제 입주자 대표의 회의록 뭐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관리 주체의 업무가 나오는데 관리 주체의 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대 의결 사항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4번 보시면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번 선택하시면 되죠. 뭐 이제는 관리처 업무, 관리사무소장 업무할 때 관리처 업무는 입대 의결 사항과 비교를 하는 거고 관리사무소장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들여다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어떤 흐름이나 방향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고 나면 다시 이제 교재를 보셔도 막 이제 이렇게 보셔도 이게 핵심이다. 이거 주의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력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23번 보시면 관리처 동의 사항. 이건 이제 우리 행위허가 등에서도 보시겠지만 그 1번의 공속세 파손 철거 이런 문제는 다 허가받고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거는 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를 또 다뤄보시면 또 어떻게 변형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관리 주체 업무는 입대 의결 사항과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고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이야기는 소장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계획의 수립 이렇게 수립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장기 수선 계획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안전관리 계획 그러면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은 이게 다 누구예요? 사업 주체잖아요. 더 나가서 리모델링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부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건 이제 계획 수립의 이야기고 이제 조정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조정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도 장기 수선 계획이냐 안전관리 계획이냐에 따라서 장기 수선 계획이 3년 경과 전에 조정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요거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장기 수선 계획이냐 안전관리 계획이냐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관리사무소장 이야기할 때는 자 24번 문제 보시도록 합니다. 1번 입대에서 의결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장님. 자, 2번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도 나오죠. 요렇게 이제 계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수립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맞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맞습니다. 근데 이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은 아니죠. 그죠? 이건 이제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사업 주체가 한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훈련을 하셔서 딱딱 구분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지라고 구분해 두시면 시간을 엄청 줄이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틀리거나 확실하게 맞는 걸 해놓고 포인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24번 문제도 쫙 보고 장기수선 계획 수립 2번. 다른 걸 아예 읽어보지도 않죠. 이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5번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그죠?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는 3년 경과전에 조정하려면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면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입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장기수선 계획이냐 안전관리 계획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1번 보시면 이제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 좀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잡으실 때 이렇게 쭉 해놓고, 그죠? 여기서 사용검사가 나면 입주를 시작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사업 주체가 입주자한테 관리 방법 결정할 것을 통보 요구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해서 제안을 하죠. 자치 관리로 할 것인지 위탁 관리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결정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에도 신고하고 통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계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자치는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고 위탁은 주택관리 업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해야 되니까 6개월 만에 하라 그러고 이거 이제 3개월 만에 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제 25번 문제 보시면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는 어쨌든 관리를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입주를 했다 하게 되면 입주자한테 자치로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관리방법 결정 통보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죠. 그럼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입주 대표를 구성을 합니다. 그죠? 3월 이내 입대일을 구성을 하고 관리방법 결정, 시장 등 신고하고 사업자에 통보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자치관리다 그러면 자치관리는 6개월까지 이렇게 2배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1, 2, 3, 4번 맞고 그러면 이제 자치냐 위탁이냐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하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관리 방법 결정. 그래서 요거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기도 하고 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정은 반드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로 이루어져야 되죠. 전체 입주자가 나서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한과 결정이 다르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시는데, 요거는 요 방법 절차를 쓰는 게 2가지가 더 있죠. 똑같은 절차를 쓰는 게. 하나는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가 똑같고 또 하나는 주민 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요 3가지는 다 절차가 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5번 관리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아닙니다. 그죠? 관리 방법은 입주자 등이 하는 거죠. 계속해서 26번입니다. 자치관리. 자치관리는 내용이 워낙 쉽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또 자치관리기구하고 입대 구성하고 겸임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답은 4번.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 28인데요. 우리 이제 27번 문제,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 핵심을 좀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이제 문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27번도 지문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저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똑같은 말이 이거예요.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형태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1년, 3년, 5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순서상 이제 나온 순서상 보면 1년, 5년, 3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합니다. 1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게 배치되고 이렇게 볼까요? 요거는 주택관리사 등이 받는 교육이 있고 주택관리업자가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을 하는데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 주택관리사 등은 배치가 되죠. 배치가 됩니다.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 요 얘기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요 주택관리사 등은 배치가 되고 나서 1년 이내 받는 것도 있지만 배치 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받으면 나중에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이건 뭐냐면 타 업무를 하는 거예요. 타 업무. 그러니까 이제 관리 업무를 안 하는 거죠. 이러고 나서 다시 배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였던 사람과 사이였던 사람을 구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3년은 이제 이렇게
이 교육을 뭐 이 1년마다 받던 5년 지나서 뭐 이 교육을 받았던 어떤 1년 뭐 5년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3년이 됐기 때문에 전부 주택관리사만 받는 교육이죠. 자,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27번 문제도 4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1항의 교육이 1년짜리고 3항이 5년 요 교육이에요. 요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은 4만 받습니다. 보는 아예 없어요. 3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 교육은 3일로 줄어들었다 그랬죠? 3일로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1번.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이제 3번 이야기 이렇게 되고. 그죠? 뭐, 요거 이제 2번도 요 얘기가, 요거 1번, 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거죠. 예. 그럼 뭐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됐고, 가장 최근에 생겨난 법률이 요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사업주체 관리인데요. 이거 이제 아까 살펴보셨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아까 그 정리했을 때는 좀 정리가 되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면 이게 어디 틀렸는지 찾으면 한참 걸리죠. 자, 1번, 요건 이제 그냥 풀어봅니다. 건설한 사업 주체는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이렇게 직접 관리하고 과반수 입주했다 그러면 이제 관리할 걸 요구해라. 그럼 사업 주체는 관리 계획에 의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입대에 구성되면 인계한다. 근데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입대 구성 시점에서 인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통지. 요 통지 시점에서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자, 구성 시점에서 인계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인계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때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기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없죠. 아직은. 아직 구성하고 이제 이걸 절차를 아직도 안 했으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관리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볼 사람이 없어서 구성 시점에서 하시면 안 돼요. 통지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지한다는 얘기는 자치관리, 위탁관리 어쨌든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통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 주체가 있을 때 관리 주체한테 서류를 주고 돈은 입주 대표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에 구성된 때 그냥 인계한다 이게 아니고 통지한 때 인계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처 관리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3번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처가 제한하죠. 입주에 과반수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선정한다 그랬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도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관리 방법 결정 아까 봤죠. 관리 방법 결정은 뭐 입주자 등 과반 서면 등으로 했어요. 그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누가 제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보도록 하죠. 결정이 되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안과 결정해서 1번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리 방법이 자치등 위탁이 된 결정이 되면 시장 등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또 사업주에 통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주에 통지한다. 이걸 관리 주체가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 지문도 잘 틀립니다. 누가 합니까? 입주자 대표를 대표하는 자가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는 바로 지금부터 생겨났잖아요. 생겨난 사람이 입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구성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입주자 대표를 대표하는 자가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 입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과반수 이것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 이야기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이 인수인계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떤 테마에 이렇게 이제 틀이 딱딱 잡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시면.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인수인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살펴본 건 인수인계 서류였죠. 서류. 설정, 안장 하는 거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요 당사자는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냐면 관리 주체를 찾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게 무관하냐? 그건 아니고요. 참관을 합니다. 참관. 그래서 이 참관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참관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참관은 누가 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이 자가 이제 참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기는 이제 1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언제로부터 1개월이냐? 관리 주체가 있는 시점, 통지하는 때, 그 다음에 직접 선정을 하는 때, 또 아니면 자치관리기구 구성된 때, 뭐 이런 거죠. 이런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1천만 원, 장하인 회부장이죠. 우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채지.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서류는 한번 보셨고, 자 30번 문제를 풀도록 하죠.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1개월이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1개월 이내 하는 건 맞는데 입대가 구성됐다고 1개월 이내 하진 않죠. 그죠?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고 통지하는 때 혹은 이제 사업주가 직접 선정한 때 아니면 자치관리기구 구성됐을 때로부터 1개월이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이걸 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와, 기출문제하고는 좀 예상보다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도요, 이게 오픈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기출문제를 딱 만나면 쉬워도 굉장히 당황이 되거든요.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편안하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끔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제답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하나도 못 풉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수인계 1개월 이내 안 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건 잘 알아요. 이거는 숫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압니다. 왜 이렇게 잘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1개월이냐? 그럼 이때부터예요. 그럼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인수인계는 관리 주체를 찾는 거 아닙니까? 관리 주체가 있어야 인수인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관리 주체가 이렇게 하면 있는 시점이에요. 관리 주체가 생겨나는 시점. 우리 절차상 관리 주체가 생겨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얘기고 이해를 하면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라. 서명 날인해라. 뭐 참관은 입대 대표하는 자가 해라.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는 이제 간단한 얘기죠.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머리 글자로 자삼금이 이렇게 했었나요? 자삼금. 자격 취소 3년, 근고 이상형 2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31번 보시면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금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 금고는 꼭 정리하셔야 되죠. 예, 금고는 좀 금고 이야기가 나오면 물론 여기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됐지만 금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게 실형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이상형 2년 받았다. 그 얘기는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는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죠.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없이 실형 2년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 취소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격 사유죠.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요건 아까 큰 패턴으로 한번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우선 반드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우리 이제 머스트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 3, 2, 12. 그러니까 이게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도 뭐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뭐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그 1번 지문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영업 정지가 되잖아요. 등록 말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요 동기나 이런 거 해서 2분의 1 이렇게 이제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초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서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과징금 부과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 뭐 어쨌든 영업 정지를 했던 과징금 부과했던 이 사실은 그 관리하고 있는 입자 대표에 알려줘야 되죠. 입대에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 지금 당신네 관리하는 업체가 영업 정지 중이다. 뭐 혹은 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통보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뭐 우리 이제 일반적인 통보하면 1개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영업정지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제 영업정지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6, 7, 5, 6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부터 10월 30일 뭐 예를 6개월에 영업정지 떨어졌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당신네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입대에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1개월 전까지.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격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 취소되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요 사유 중에 금고 이상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어쨌든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죠. 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청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처분을 할 때 이 동기 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가중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다. 이런 감경이 가능하고요. 또 아주 피해가 경미하다. 이것도 감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3번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 위반을 했는데 3년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어요. 주택관리사다. 그러면 이것도 감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의 2배 이상을 보증 설정한 경우도 뭐 마치 과징금처럼 감경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문제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35번 500만 원 이하. 이것도 기출 문제에서 이제 패턴을 정의했었죠. 여기서 이제 과태료라든지 금액 이런 이야기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이제 응용이 됐을 때 이걸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이 500만 원의 과태료는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니한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지문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확률이 있죠. 그래서 1번 아니한 자, 구성증거 아니한 자. 2번 교육받지 아니한 자. 3번 적립하지 아니한 자. 5번 교육받지 아니한 자. 다 1, 2, 3, 4번은 500만 원의 과태료네요. 그죠? 근데 이제 5번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 한자는 1년이 아니라 1천만 이하 벌금이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류 방법에 의해서 답이 이제 쉽게 찾아지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36번도 같은 패턴으로 보시는 거예요. 36번. 벌칙 규정이 다른 것은. 그래서 OX냐, XO냐, 뭐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자. 근데 4번은 아니한 자.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다 알아서 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들 때, 이거 막 섞여 있으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만드는 사람도 잘 모르고 적용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만들 때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규칙을 미리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냥 하나, 이런 이제 독특한 부분은 좀 기억을 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격증 뺐겠죠? 끝이에요, 그거로. 자격을 취소하고, 이렇게 징역형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대여하는 건 틀려요, 대여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는 그냥 뺏고 마는데, 없는 걸로 하고 마는데, 빌려줬다. 이러면 1년에 지금 1천만 원 벌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이요. 38번. 행정처분 기준이다.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은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보다 훨씬 잘 나오니까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38번. 등의 행정처분. 그래서 이건 이제 크게 이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6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격 정지 사유가 6개가 고금배 제거 중입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제거하는 중이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죠. 요건 이제 고의로 손실을 가한 경우고, 요거는 중과실로 손실을 가한 경우죠. 요거는 업무 관련해서 금품 수술한 거예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격정지돼요. 배치기분, 그러니까 보호가 사 있는 데 간 경우, 이것도 자격정지가 됩니다. 요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고, 요거는 조사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더 잘못한 겁니다. 아까 OX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더 나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중과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는 뭐 6개월, 12개월, 12개월 한도 내로 하니까 이건 없고, 요거는 그 반, 3개월, 그 반, 6개월, 여기는 6개월, 12개월 할 수 없고, 1차로 경고하고,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자격 정지고요. 자격 취소 사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볼 텐데, 우선 그 이제 지문을 볼 겁니다. 그 주택관리 업무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그게 여기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수에 따라서 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중대한 과실로 여기죠. 이것도 차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업 정지. 세 번째, 업무 명령 조사 거부한 경우는 이쪽에 해당되죠. 경고 2월 3월에 그죠? 그 다음에 업무 관련 근거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이게 이제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 6가지 중에 업무 관련해서 금품 수수까지는 관계없는데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 받았다. 이게 자격 취소의 첫 번째죠. 자격 취소의 첫 번째.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건 6개월, 12개월 됩니다. 그래서 요 자격 정지 차수에 따른 몇 개월인지 이건 이제 주관식으로도 물어본 바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격 취소는 뭐 자격을 대여를 했다든지, 또 우리 이제 1호, 2호 자격정지 1호, 2호 뭐 한정치상자, 금치산자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 자격을 이중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자격이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 이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업무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 받은 경우,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빌려주는 경우, 이중으로 취업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에 부정한 방법 취득했으면 뭐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6가지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격정지 6가지 고급배 제거 중을 정확히 차수 구분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 취소 사유는 이걸 빼버리면 쉽게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39번이요. 주택관리사 관련된 부분이다. 이제 이건 지금까지 문제를 다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타 업무 5년이면 자격증 발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선호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격한 자 중에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합격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증이 있고, 또 이런 종사 경력이 5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다. 이건 아니죠. 이제 자격증 여러분들 주는 사람은 다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데 경력 있는지 자격증 있는지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언제 있든 뭐 관계없고 두 개 있으면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1번은 이제 잘못돼 있죠. 자, 2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워졌나요? 이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게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이거 꼭 본다 그랬죠. 실형은 2년간 못하지만 실형 유예는 유예 기간만 못해요. 그러니까 2번도 유예 기간 끝났는데 2년 더 해라. 이건 뭐 억울하죠. 2번도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중과실로 처음 잘못했어요. 6개월인가요? 한번 볼까요? 중과실인데 처음 1차예요. 그럼 쭉 오면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잘못돼 있고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했다. 뭐 예를 들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다. 혹은 또 이제 자격 취소하고 뭐 3개월짜리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하고 정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가 막 여러 개 했다 그래서 그 사람 플러스해서 12개월 넘으니까 자격 취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돼 있죠.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고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다. 자, 5번입니다. 동기, 내용, 휘수 등을 감안해서 2분의 1 가중 또 감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벌칙 규정이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수인계 위반한 거. 인수인계 위반한 자는 이건 이제 별도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 장하인 회부장. 이거 한번 기본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 다루셨던 거예요. 장하인 회부장. 그래서 요 7가지만 이 인수인계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인수인계에 들어가고 요거는 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에 그 기출 문제에서 방향 설정할 때 요렇게 나누고 요 장하인 회부장, 하자보선 2천만 원 요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번 장기손 계획 수립하지 아니했다. 그럼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관련물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 이러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1단원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시험장 가서 보시면 6, 7문제 나오면 거의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다 맞추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힘들어요. 왜? 전체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하자보수, 장기손 계획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아직 설정이 안 돼서 막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풀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문제풀이 과정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2단원 입주자 관리에 또 기출문제 방향 잡고 또 실점 예상 문제로 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